이게 제일 쉬운 거였어요. 원래 기술 지문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오늘 5지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 시간들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3지문만 하고 나머지 2지문은 집에 가서 풀어오고 클리닉 때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클리닉 때는 이거 막 풀기 안 하고 수업으로 할 겁니다. 그건 좀 이따 공지를 해드릴 거고. 자, 보자. 얘도 비슷하거든. 근데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제일 크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제일 큰데 어찌됐건 간에 기술이나 과학 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과정을 던져주고 그 과정을 확대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순서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읽어가면서 퍼즐을 맞춰야 돼. 단서, 근거들을 기준으로. 여기서도 1문단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제시는 돼 있습니다. 읽으면서 얘들을 맞춰주셔야 돼요. 사용자가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싶은데 돌아가고 있지 지금? 돌아가고 있어?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싶은데 요 DNS 스토킹이라는 녀석은 위조 사이트로 접속을 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완벽한 과정은 뭐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과정 속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DNS 스푸핑이라는 녀석은 이 과정에 개입을 해서 어느 지점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 과정에 개입을 해서 위조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만든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읽었으니까 알겠지만은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새치기야. 양심 없는 놈들.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뒤에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주는데 이걸 보기 전에 여기에서 몇 줄이니? 3줄? 3줄 좀 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직감해야 되는 것들,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면서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과정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개념 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개념 둘일까? 응? 여기서 뭐 개념이라고 해봤자 이거 3개밖에 없죠. 근데 DNS 스푸핑이 주개념이 아니에요. DN이랑 IP 주소 이 둘이 주개념입니다. 이 둘이 이어지는 과정을 알고 그 사이에 얘가 새치기 하는 것만 파악을 하면 되니까 도메인 네임이랑 IP 주소가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IP 주소를 2문단, 3문단에 제시를 해주고 도메인 네임을 4문단에 제시를 해주고 이 과정을 5문단이랑 6문단에 할당을 한 거예요. 이제 봅시다. 인터넷에 2문단부터 볼게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IP가 무엇인가 크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기술 지문 어차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 다 몰라. 이 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야. 단어 설명이 제일 많잖아. 기술 지문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IP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규약이라고 하지 말고 약속이라고 할게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에 의해서 고유 IP 주소를 부여받는데 이 이후에 뭐 몇 자리의 숫자들로 뭐 어쩌고 저쩌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요것들 머릿속에 못 담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뭔지는 알아야겠지. 하드웨어가 뭐야? 사람으로 치면 네 몸뚱아리.
소프트웨어는 뭐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컴퓨터로 치면 하드, 램 이런 물리적인 기계. 소프트웨어는 거기 깔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슬슬 넘어와서 이 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고유 IP 주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니? 중복 X, 이민 X, 공인이라고 했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웃긴 일인 게 뭐냐면은 이 특성이 사실은 이 고유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유하려면은 반드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임의로 지정하면 당연히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하다는 것을 공인받아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공인 IP 주소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니까 고정 IP랑 유동 IP가 있대요. 유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또 나오죠. DHCP니 DCHCP니 DHCP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이고 얘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IP처럼 프로토콜,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DHCP라는 약속에 의해서 유동 IP가 부여가 되는데 왜 부여가 돼? 왜? 읽어보니까 얘는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사용할 때만 나는 이 IP를 사용하는 거야. 인터넷을 안 쓰면은 반납하는 거고 마치 따릉이 같은 거지. 따릉이랑 똑같잖아. 내가 타고 싶을 때 빌리겠습니다. 다 탔어요. 반납. 이거 다른 사람이 이 다음에 써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 이거 썼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따릉이랑 똑같습니다. 얘가 따릉이라면 얘는 뭐야? 얘는 내가 돈 주고 산 내 자전거야. 다른 사람이 못 써. 내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사설이 나와 있어. 이 사설은 뭘로 비유를 해야 될까? 자전거로 치면 공유하는 이 환경 안에서만 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너네 같으면 너네 학교에서 우산 빌려주니? 비 올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도쿄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서 자전거니까 호텔에서 자전거 1, 2, 3, 4번이 있었어.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 나중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우리 호텔 사람만 탈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집단 내 자전거예요. 이어서 가봅시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을 한대요. 사실 이야기했던 거랑 그대로 하는 거야.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를 안 쓰지? 너 IP 주소로 접속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없지. 네이버닷컴이잖아. 구글닷컴이고 얘들을 어찌됐건 내 인터넷 세상에서는 IP 주소가 국룰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얘네를 만든 건 우리잖아. 우리 편의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편의대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IP 주소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쓸게요. 도메인 네임이 있는데 얘를 IP 주소로 바꿔주기 위한 시스템이 이 DNS래요. 이 DNS인데 이 DNS를 관장하는 운영이라고 했니? DNS가 돌아가는 장치, 얘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대요. 네임 서버 기니까 NS로 합시다. 이 DNS랑 이 NS랑 같은 NS가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유동 IP 주소 할당 그리고 고정 IP 주소 할당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 거죠. 유동 IP, 고정 IP는 NS 기록이 돼야 되고 얘는 NS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IP 주소를 받는 것 자체부터 요청을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요청을 해서 유동 IP를 받으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네임 서버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IP 주소를 요청 받을 때 NS가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IP 요청 시 자동이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요 네임 서버는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통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KT도 있고, SKT도 있고, 지방 통신사도 있고. 그 통신사들이 우리의 인터넷을 뚫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통신사들이 얘를 운영해야겠지. 똑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니까. 그래서 통신사들이 네임 서버를 각각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개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과정을 본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바로 들어오게 안 만들었겠지. 왜?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대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하고 연결을 좀 해봅시다. 사용자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요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고 싶어요. 내 컴퓨터에서 이 화면이 뜨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모르잖아. 네. IP 주소를 물어봅니다.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얘가 이제 A입니다. A. 그래서 얘가 IP 주소 알고 있어요. 몰라요. 두 가지로 나뉘겠죠? IP 주소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음 내용이 뭐니? 응답 패킷을 받는다죠? IP 주소 있어요. 요거는 IP 주소는 모르겠고 다른 집 가가지고 좀 알아보세요. 요게 빕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얘가 아니라 끼어드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인가 여기 갈리겠죠? IP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네임 서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로 갑시다. 처음 일단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녀석이라면 다른 집에 물어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얘는 C의 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의 IP를 알려주는 게 아니면 뭐야? 그냥 내가 물어봤던 IP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그냥 쓰는 겁니다. 얘가 C의 아니오예요. 좀 지저분하네. 그래서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로 접속하는 거죠. C의 아니오에서 이제 E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D는 뭐예요? D? 요 아래다가 할까요? UDP라는 게 있습니다. 이 UDP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 네임 서버 이것과 연결된 얘로 약속이죠. 지금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좀 재미나지 않니? IP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IP에서 유동 IP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서 네임 서버 이야기를 하고 각각이 전부 다 다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건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슷하지. 너 어디 주로 어디 다녀? 학교, 집, 학원 세 개지. 다 약속이 다르지. 집에서는 속옷만 입고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잖아.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안 되죠. 그런 약속들인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세치기라 그랬잖아. 세치기를 어디서 해야 돼? 이 UDP가 조건이 그렇단 말이야. 읽어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질문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안 한다. 도착 확인을 안 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소조 있잖아. 두 번째는 뭐야? 처음 온 것만 인정한다고. 요 허점을 활용을 해서 얘가 질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네임 서버에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답변을 우리가 살짝 새치기해서 빨리 주면 위조 사이트의 IP를 줘서 가로채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스푸핑은. 요게 이제 이 지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핑은 결국 요 시점에 이루어지는 건데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B에 해당하는 거예요. B에. 응답 패킷을 뭘로 받느냐에 해당하는 겁니다. B에서 네임 서버에 응답 패킷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그리고 위조 사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보면 1번 보면 보기 문제입니다. A가 두 번 동작했다면 가가가 나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정상적인 과정이랑 스푸핑 이루어지는 과정 나눠져 있어요. A가 두 번 동작했다면 뭐예요? 지리 패킷을 두 번 보냈대요. 어떨 때 두 번 보내? 어떨 때? 요때. 다른 네임 서버를 받았을 때 다른 집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패킷을 받는 측이 다른 거죠. 다른 네임 서버에다가 혹시 저 집에서 안 알려줬는데 IP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수신 측 다릅니다. 질의 내용은 동일하겠죠. 2번 보면 응답 패킷을 받는 것이 두 번 동작했대요.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응답 패킷을 두 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1번에서 응답 패킷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네임 서버에서 받는 응답 패킷을. 그렇다면은 응답 내용이 다르겠죠. 응답 내용이 다르겠죠. 왜 달라? 첫 번째 응답 받는 것은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였고 두 번째 응답 받는 것은 IP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네임 서버의 IP를 받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응답 내용은 다르지만 송신 측, 이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네임 서버다. 3번 C는 다른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찾았으면 IP 주소를 받았을 거고 못 찾았으면은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줬겠죠. 그것을 이제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바꾼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이랑 5번은 뒤에 응답 패킷에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뒤에 응답 패킷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럼 4번에서 뒤에 응답 패킷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임 서버가 제대로 답변한 응답 패킷이 들어있겠죠. 5번은 2 맞죠? 2의 IP 주소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일 수도 있고 스푸핑 당한 주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아닌 겁니다. 그냥 아닌 거예요.
얘랑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3번이랑 4번 선지만 슬쩍 보면은 요걸 이제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DCAP는 유동, 유동은 네임 서버 어떻게 요걸 이제 이어야 돼요. 짧게는 2문단, 3문단 혹은 4문단까지도 이어야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 뭐 꼬리 잡기처럼 정보 이으면 돼요.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틀릴 때마다 집에 가가지고 한 번씩 다시 풀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3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번 답은 4번이었고 32번은 얘는 뭐 다른 내용들을 다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 2번 역시도 연결 짓는 겁니다. 사설인데 이 사설 역시도 고유한 IP 주소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럼 어찌됐건 얘도 중복 임의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요. 네. 이번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해설책 보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